바람 부는 바다, 해 뜨는 바다, 거기 가운데 늘 섬이 있다. 아니, 섬 옆에 칭얼거리다가 놀다가 잠이 드는 바다가 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이런 인간의 세월과는 무연히 그들은 그냥 거기 있다. 너는 너, 나는 나, 다투지 않고 서로 다정하다. 자연의 한쪽에 둥지를 튼 모든 생명들, 거기 기대어 생활을 꾸리고 있는 인간의 면면이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로울 때 우리는 거기서 편안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런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길은 그래서 즐겁다. 거제도에 도착해 장승포나 구조라 항구에서 뱃길로 10여 번 가면은 섬 외도가 있다. 선착장에 배를 대면은 먼저 관문이 눈에 띈다. 원래 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이 공간이니까 있어서 서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다가 바위가 이렇게 그냥 뚝 잘라졌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 아무런 신비로움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조금 이걸 좀 더 신비롭게도 보이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이제 여기들이 이런 식으로 지붕이 서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깊이도 좀 이렇게 좀 깊게 두고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뭐 의도대로 잘 된 건 같아.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히잖아. 딱 대본의 섬 안이 다 들여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막혀 보이고, 저 와서 또 이렇게. 관문은 마치 전통 건축의 소설대문을 연상시킨다. 활처럼 둥근 아치 위에 붉은 스페인 기와는 섬을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도를 달리한 4개의 분할된 공간은 동서남북 4방위의 풍경을 각기 다르게 조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많이 눈에 띄는 창과 문, 그리고 넓은 발코니에서는 인공과 자연의 벽을 없애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전망대 안으로 들어서면은 시골집 처마를 닮은 천정이 공간을 한층 아늑하게 만든다. 햇살 가득한 마룻바닥과 넓게 처리된 유리벽 너머로 해금강 물빛이 눈부시다. 바다의 소리로, 나무의 높이로 느끼는 자연. 높은 곳에서 오만하게 내려다보는 전망이 아니라 함께하는 전망의 별난 맛이 이곳에는 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전망대 같은 경우, 여기만 해도 정상에 살짝 비껴가지고 지금 건물을 걸쳐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의하면은 요 위를 이제 판판하게 이렇게 광장처럼 이렇게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2층으로 짓고 그 2층 옥상에다가 이제 망원경을 달아가지고 우리 흔히 뭐 통일 전망대 같은 데가 볼 수 있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삥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망원경 가지고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위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섬에 제일 높은 산꼭지를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물을 몇몇 개를 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 계속해서 이렇게 절개지를 만들어 놓고 편편하게 해놓고 하여튼 거기에다 올리는 집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애써서 20몇 년간 갖고 놓은 나무의 상당수는 다 잘려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도 저는 유감입니다. 자르려고 아마 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니 두 분이서 뭐 즉석에서 좀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니 저에게 제안을 하시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이뤄놓은 것을 다 포기할 테니까 설계를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때 제가 거꾸로 조건을 갖다가 하나 걸었죠. 그런 것이 형태를 어떻게 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것은 내가 수용하지만은 자연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건축주로서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한국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달리도 표현할 수 있거든. 대표적으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는 게 안채라고, 이쪽 안에 있는 게, 그리고 이게 바깥채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안채는 뭐만 있어? 옛날 우리 전통 건축도 그랬잖아. 안채 하면은 거기에는 주로 이 침실들 위주로 돼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그 바깥채 혹은 뭐 사랑채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손님들 뭐 접게 가고 이런 공간이었잖아. 그렇지? 이것도 이제 그런, 거기에서 따가지고 온 거지. 저기에 있는 건 안채, 이건 바깥채, 그 사이에 중간에 마당. 어? 그러니까 저기는. 안채에 해당하는 침실과 바깥채에 해당하는 거실 사이로 난 문을 열면은
마당을 둘러싼 미음자형 마루가 나타난다. 마당 가운데엔 늙은 동백나무가 장승처럼 버티어 섰고 기와지북의 단정한 선 위로 나무와 하늘이 반씩 들어와 있다. 외도는 개인 소유의 섬이다. 70년 이창호 씨는 낚시차 친구들과 함께 이 섬에 들렸다가 당시 섬 주민들이 땔감으로 동백나무 숲을 베어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이 섬을 샀다고 한다. 당시 외도에는 10여 호의 마을과 국민학교 분교가 하나 있었다. 그 후 주민들이 일구던 밭은 수목원으로, 국민학교터는 관리 숙소로, 운동장은 비너스 가든으로 바뀐다. 섬의 역사를 안고 당시 섬 주민의 초가 한 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들이 25년 동안 갖고 온 수목원은 상록수가 주종을 이룬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서면은 계절은 늘 푸른색이다. 여기 우리 섬에서 하여튼 좀 자연적인 멋을 갖다가 훨씬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하면은 이런 나무에 이런 수종을 갖다가 선정할 때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비관한대로 색깔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파란색만 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고,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수용도 나무가 원래 자기가 자랄 때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용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게 때로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깎아도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돋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조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건축도 어떤 건축물을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 목표를 하고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건축물을 보는 것도 즐겁지. 그렇지만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섬에 갔는데 그 섬에 의외로 이런 건축물이 있더라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늘 얘기지만 좀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는 거야. 억지로 사람들이 말해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게 강요가 될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 뭐 여기 온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싶었는데 자연은 싹 그 건축물로 가려져 버리고 말이야. 건축은 그냥 돋보이는데 자연은 거꾸로 거기에서 완전히 가려가지고 안 보여지게 되어버렸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내가 볼 때는 불행이야. 불행이. 그 건축가에게도 불행이지만은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섬,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 섬도 하나의 큰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이 되면 안 돼요. 들꽃이 제자리에 피어 자연스럽듯이 이곳의 집들도 산의 능선에 기대어 나무숲 한켠에 숨어 땅의 호흡에 닿아 자리 다투지 않고 그대로 편안하다. 섬이 이 크기와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면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구석구석마다 고기만 갖는 좀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가장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건축이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하고 자연하고 두 개를 여기에다가 조화를 시킬 때 무조건 최상위 개념은 건축보다는 자연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거기에 이렇게 보완하는 거 수준에서 건축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억제된 형태 거기에서 아마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큰 이제 대전제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형태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이나 나중에 건축하고 서로 이 자연하고 이용자하고 어우려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 부산물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한번 살리는 쪽으로 해보자. 비근한 예로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호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해가지고 완전 그냥 자연 분해시켜서 나중에 거기에 나오는 각종 폐기물까지라도 그냥 자연으로 그대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 건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우선 가장 큰 주안점이었죠. 건축가는 섬에서 발생하는 오물은 모두 섬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2층인 이곳의 화장실도 아래층에 따로 자연 정화조를 두어 오물을 섬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 수 있습니다. 원래 생태 건축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요새 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연 속의 어떤 건축, 그러니까 이제까지 건축한다는 자체가 자연을 해쳤다는 생각에서 자연 속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자 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외도도 그러한 생각 속에서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순환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외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부산물들을 외도에서 자체적으로 순환해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전혀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자연 속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외도 건축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처음 찾게 되면 먼저 보이는 어떤 아주 멋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도 그 폐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순환 방식에 의해서 처리해서 전혀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그런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환기가 주 목적인 화장실의 창이 이곳에서는 자연을 향해 열려 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조차 마음이 여유롭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소를 좀 짓고 싶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편소, 이렇게 사실 편소가 더럽다 보니까 또 더럽히고 더 더럽히고 이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돈을 최고로 다른 데보다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막 쓰고 막 그냥 어지럽히고 그럴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 우리 섬에도 맞아야 되지만 정말로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편소를 짓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분이 이사장님 생각할 때는 좀 특별한 주문이지만은 좀 우아한 화장실 그런 게 좀 있을 수 없겠느냐고 거기에 나도 동의를 했지 뭐. 저기서 봤을 때 화장실이 우아하고 저 바다에서 우리를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고 거꾸로 여기서 바다가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것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최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혼자 이렇게 나타나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저 바다에서 우리를 볼 때 앞에 있는 저 절벽하고 또 나무들 숲하고 우리 건물하고가 이렇게 이어서 가지고 어우러 보이면은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까 정아가 얘기한 대로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는데 이거라고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건 의도대로 잘 된 거지. 화장실이 화장실처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지. 화장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화장실에 더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혀 뭐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거. 그게 좀 특별한 주문이기도 했고 나로 봐서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엷은 새벽 햇살에 섬이 깨어난다. 이 섬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고단하고 비좁더라도 다정히 어울려 있을 수만 있다면은 아침바다를 향해 벌써 노지를 시작한 저 작은 목선처럼 우리 삶도 순하게 물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파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박테리아 같이 조그마한 미생물들을 뭐 고기가 먹고 그 고기를 다시 낚시꾼이 낚아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람의 다시 배설물이 또 땅에 떨어져서 풀을 낙여 그 풀을 다시 속아 먹고 속어를 또 다시 이렇게 뭐 순환하는 식으로 모든 그 생태가 이렇게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쭉 되어 가지고잖아요. 근데 파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태 고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생명 사슬에 대한 파괴, 그게 자연 파괴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환경의 파괴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을 하되 그 건축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갖다가 서로 유기적으로 순환해가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고 건물이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연이 자꾸만 생태가 환경이 파괴되어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먹이사슬 자체를 갖다가 혹은 생명고리 자체를 갖다가 끊어놓는 것이 되죠. 그걸 안 하는 건축이 뭐냐 하는 거죠. 대숲 옆에 난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주로 목재를 이용한 중 2층의 실내에 나무 냄새가 그윽하다. 진짜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이고 앞에 이렇게 툭 트인 데는 우리 섬에 또 다른 곳에서는 없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선에 남향이니까 양지 바르고 뒤에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쭉 그 나무들이 둘러쳐져 있어서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될 것 같고
저쪽에 있는 저쪽도 절개지 저런데, 예, 예. 저기서부터 집을 갖다가 요렇게 둘러가지고 요렇게 앉히면은 네. 양지 바르고, 그다음 저 뒤에 있는 나무들은 다 저 자연으로 여기 생겨난 나무들 아닙니까? 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예, 건물은 요 밭에다가만 요렇게 하면은, 예. 저 쌀에서 이렇게 올려서 쳐다보면은 앞에 있는 요 동백나무하고 저 뒤에 있는 소나무가 건물을 이렇게 뺑 돌아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예. 그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 속의 이제 이 건물이 시부부는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꿈을 건물이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있다. 배치가 되죠. 이게 저쪽 끝에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요양소를 짓는 저쪽에 아까 것이다. 절개지가 이렇게 뚝 따여진데 네. 그게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니까 이제 앞이 이렇게 카바가 되겠죠. 하면은 이쪽 숲하고 이어져 가지고 쭉 일로 와서 이렇게 되면 완전 밑에 건축가의 소박하지만 야무진 설명을 듣는 동안 이 시부부는 벌써 행복해진다. 그 앞에 떴지. 그렇죠? 생각만 해도 좋네. 그렇게 되면 뭐 섬의 다른 집이 그러하듯 새로 지어질 요양소 역시 넉넉한 자연을 닮아 아름다우리라. 섬은 언제나 바다를 품고 여기 섰다. 섬집들 또한 세월의 때를 묻히며 오래오래 섬과 함께 다정할 것이다.